안녕하세요. 만사랑병원 통증재활치료실 임병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로 인한 어깨 손상의 재활치료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견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높은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갖고 있으며 스포츠 손상의 약 13%가 견관절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가동성을 가진 관절은 과도한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오버헤드 동작에서 부상을 쉽게 초래하게 되는데, 오버헤드는 어깨 관절에 높은 스트레스를 주는 아주 복합적인 운동이고, 반복적인 오버헤드 동작을 수행하는 운동선수들에게는 안정성의 구조물들이 생리학적 한계를 벗어났을 때 만성 불안정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치료는 정확한 평가와 진단, 그리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포츠로 인한 어깨 관절의 손상 기간을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사용에 의한 마이크로 트라우마와 갑작스러운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반복적인 사용에 의한 마이크로 트라우마의 가장 흔한 병변인 슬랩 병변과 후상파 내적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각각의 질환에 대한 병태 생리 및 재활치료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헤드 운동선수들은 일반적으로 글래너 휴머럴 조인트에 과도한 이완을 보이고, 특히 투구 선수의 경우에는 외회전이 증가되어 있고 내회전의 감소를 보입니다. 이는 외회전 증가는 어깨 관절의 전방 이완, 그리고 내회전의 감소는 후방 관절막의 구축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견관절은 매우 불안정한 관절이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했을 때 동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근육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근육은 관절과 상하관절 주위의 근육으로서 회전근개, 삼각근, 이두근, 장두가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의 역할은 상하 골두가 관절 내에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정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폴스 커플링 메커니즘으로 해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의 상반된 근육이 같이 작용함으로써 관절과 내에 상하 골두를 유지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리가멘트 텐션입니다. 회전근개의 근건 단위가 관절과 상하관절의 관절막과 합쳐지면서 동적, 정적 안정작용을 하게 되는데, 회전근개가 운동수축을 하면 관절과 상하관절의 관절막이 인대가 같이 팽팽해짐으로써 상하골두의 안정성을 주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스카플로소라신 머슬로 견갑골의 안정성을 제공을 하고 정상적인 움직임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은 스포츠의 대표적인 야구 투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견관절 손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지기 동작 중 어깨 회전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레이트 포킹, 디셀레이션, 팔로스로 동작에서는 상부 관절에 견관절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때 팔의 위치나 상부 관절순, 이두근, 장두에 가해지는 힘에 따라 손상의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이트 포킹 단계에서는 몸이 앞으로 나오면서 어깨는 최대 외전과 외전의 상태를 하게 되는데, 투수는 공을 최대한 세게 던지기 위해서 몸을 뒤로 젖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외전과 외전 상태가 됨으로써 글래너 휴머럴 조인트의 전방 안정성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슬랩팔과 내측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셀레이션 동작에서는 어깨 관절이 최대한 내전이 되고, 팔꿈치가 펴지면서 공이 손에서 떨어지는 시기까지를 말합니다. 디셀레이션과 팔로스로 단계에서는 던지기 동작 중에 발생한 과다한 역학적 에너지를 억제는 시간으로 견관절의 연부 조직에 손상을 주는 시기입니다. 투구 시에 감속기의 후방 관절막과 후방 근육에는 체중의 70%, 756톤의 힘이 관절과 상하관절을 견인시키는 힘에 대항할 편심선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견인력으로 인해 슬랩 파열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반복적인 수련 동작에서 발생되는 슬랩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슬랩병변은 상부 관절하 순의 후방부에 기시하여 이두관 장두를 포함해서 전방 관절하 절은 바로 전까지의 파열을 말합니다. 스나이더는 이두관 장두의 기시부와 그레놀드 라브럼 상부 병변을 슬랩병변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스나이더는 슬랩 파열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슬랩 파열의 이령은 이두관 장두에 부착 부위는 안정적으로 붙어 있으나 상부 관절순에 해짐이 있습니다. 슬랩 파열의 이형은 슬랩 병변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상부 관절순과 이두관 장두가 관절하로부터 분리되어 불안정성을 보이는 병변입니다. 슬랩 파열의 사명은 이두관 장두에는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나 상부 관절순이 버킷핸들 테러의 형태를 보이고 제4형은 사명과 마찬가지로 버킷핸들 테러가 있으면 그 파열이 이두관 장두까지 포함이 돼서 이두관 장두가 분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파열된 형태에 따라서 치료 내용과 수술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던지기 동작 중에 슬랩 파열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인력입니다. 레이트 코킹 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깨가 외전과 외회전이 되는데 이때 중간의 외회전은 이두관 장두의 비틀린 힘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써 이두관 장두가 견인됨으로써 관절한 순을 잡아당기는 슬랩 파열이 발생됩니다. 또한 감속기 시기에도 이런 견인력으로 인해 슬랩 파열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필름 메커니즘입니다. ABERC 후상방 관절순의 동적인 필름 손상을 유발해서 슬랩 파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필름 메커니즘이란 레이트 코킹 시에 상한 이두 장두의 반복되는 부하로 상한 이두건과 관절순의 복합체가 과도하게 내축으로 벗겨져서 슬랩 파열을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오버헤드 스로잉 선수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후상방 내추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상방 내추 충돌 증후군은 어깨를 외전 및 최대 외전한 상태에서 상하골들의 대결절이 후 상방면과 충돌하게 돼서 이때 후방 관절순과 회전근개가 충돌되면서 구조물의 손상을 입는 질환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은 내추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서 회전근개의 관절 내 파열 및 수상방 관절순의 파열을 확인한 영상입니다. 내추 충돌 증후군은 현재까지 보고돼서 인정되는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하방 관절골의 이완, 두 번째 후하방 관절막의 구축, 세 번째 견갑골의 운동장애입니다. 첫 번째 전하방 구조물의 이완에 대해 설명드리면 반복되는 투구로 인하여 혹은 오버스로잉으로 인해서 어깨 주위 근육의 피로로 인해서 전하방 구조물의 이완으로 전방 미세 불안정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됩니다. 레이트 코킹이나 악셀레이션 단계에서 ABERC 전방 불안정성으로 인해 상하골들은 전방으로 전이가 됩니다. 이러함으로써 과각이 형성돼서 상하골 회전근개 관절면이 후상방 관절과 연과 상하골두 사이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후하방 관절막의 구축입니다. 후하방 관절막이 구축이 되면 외회전 시 관절하에 대한 상하골의 중심점이 후상방으로 전이되고 상대적으로 전하방의 관절막이 느슨해져서 가성이완을 유발시킵니다. 이로써 과외회전은 허용되고 마찬가지로 후방의 충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써 염단력에 의해서도 상부 관절순이나 회전근개 관절면에 손상이 유발됩니다. 투구 선수들이 후하방 관절막의 구축이 오는 원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구 중에 감속시기에는 경관절의 후방 관절막에 작용하는 신현력은 체중의 80%인 약 750N이며 경관절 후방 근육의 과사용으로 인해서 근력 약화가 나타나게 되면 후하방 관절막에 신현력이 더욱더 작용해서 이로써 섬유 증식 반응이 나타나고 관절목이 두꺼워지고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후하방 관절막이 구축됨으로써 경관절 내전이 범위가 적어지게 되고 과외전의 운동을 허용하게 됩니다.
SI CK 스카플라 신드롬이라고 해서 있는 견갑골 운동 당일 시 흔히 발생되는 그 이상수는 하나의 징후보들로 연상한 것입니다. S는 스카플라의 말 포지션, I는 인페리어 볼더의 돌출, C는 토라코이드 프로세서의 통증, K는 스카플라 디스키네시스를 말합니다. 피블러는 그 견갑 이상 운동증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메디알과 인페리어 볼더의 돌출이고, 두 번째는 스카플라의 내치경이 전체적으로 돌출되는 모습, 세 번째는 스카플라가 전체적으로 성방 전이되어 있고 슈페리어 메디알 볼더가 돌출된 모습입니다. 이런 스카플라의 위치 및 자세에 따라서 어느 근육에 위크니스가 있고 어느 근육이 타이트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 전의 사전평가 항목입니다. 저희는 재활 전에 환자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의 주된 증상, 통증, 불안정성, LOM, 락스티 유무를 확인을 하고 외상이 있었는지, 과거에는 어떤 치료를 받았었는지, 수술을 했다면 언제 어떤 치료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관절 가동 범위를 확인을 하고 압통도 체크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전방 굴곡, 외회전, 내회전 각도를 측정하고 이런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어느 각도가 제한이 있는지, 어느 각도가 이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오버헤드 액티비티를 하는 환자는 팔을 90도 외전한 상태에서 회전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을 던지는 선수의 경우에는 내회전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적응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의 반복과 정확한 측정이 요구됩니다. 운동각도 측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쪽 어깨를 모두 측정을 하고 건치흙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며 견갑골의 움직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수파인 자세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환측 어깨가 건측보다 내회전 교순이 있으면 호환만 관절막의 구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카트는 투구 관절 경관절 GIRD가 10에서 12도 이내이고 반대쪽 어깨와 총 ROM이 비슷할 때는 투구 수행 능력이 극대화되고 경관절 손상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투구 운동으로 인한 적응성 변화는 일반적으로 외회전 증가에 비해서 내회전 감소가 도드라져서 전체적인 운동 범위 감소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스카플라의 위치 및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위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이 환자는 좌측 어깨가 환측입니다. 보시면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외측으로 전이되어 있고 건축보다는 하방에 위치되어 있으며 견갑골의 내하측 부위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그 라운드 숄더로 그 견갑골이 엔테리어 틀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압통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견갑골 위치로 보아서는 하부 승모근과 그다음에 리트랙터 머슬과 견갑근의 약화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소형 부분과 견갑 거부근의 단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자의 근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에디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근력을 평가하며 건측 대비 환측의 근력이 어느 정도 되고 동일한 연령대와의 평균치와도 비교를 합니다. 또한 내외전력 대비 외전력의 비율의 파악도 중요한데 보통 3대2의 비율을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투구로 인해서 운동 손상이 있는 투구 수의 경우에는 보통 외전력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 후에 저희 병원에서 시행되는 재활 프로그램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유연성 및 신장 운동으로 정상 운동 범위를 회복을 하고 두 번째는 회전근개 및 견갑골 안정화의 근육의 근력 운동, 다음 PMF, 뉴로머스쿨러 컨트롤 엑서사이즈, 프라이오메트릭 운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활의 첫 단계는 손상받은 조직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며 운동 범위가 줄어든 것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증이나 충돌을 유발하는 모든 자세나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내회전 회복을 위해서는 후하방 관절망이 후방 근육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반대편 어깨와 비슷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근육들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스카플라 머슬에서는 소형근,
견갑골은 능형근이 단축되어 있고, 그래는 휴머럴 머슬에서는 후방 관절과 후방 근육들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앞에 견갑골의 이 세 가지 근육들은 견갑골의 하방 회전근을 하는 작용을 하는 근육으로, 이런 근육들이 단축되어 있으면 견갑골의 상방 회전을 제한합니다. 옆에 글레벨 휴머럴 머슬의 근육들은 후방 관절막이나 후방 근육의 단축은 견관절의 내전을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근육들의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전이 유연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후방 관절막 스트레칭 활동이 이어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크로스 바디 스트레칭도 내전 감소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스트레칭인데, 이 스트레칭의 경우에는 스카플라의 로테이션을 막기 위해 환측의 어깨를 벽에 기대서 반대쪽 팔 쪽으로 당겨서 어깨 관절의 후방을 신장시킵니다. 슬리퍼 스트레칭도 후방 관절막 스트레칭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옆으로 누워서 견갑골을 고정하고 내외전시켜 10초에서 15초 정도 정지합니다. 처음에는 70도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90도, 110도 각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견갑골 주변 근육의 폼을 이용한 근육 마사지, 흉추, 신장 운동을 시행합니다. 견갑 운동 이상으로 보통 견갑골을 인터널 로테이션, 프로트랙션이 되어 있고, 이걸로 인해서 내추 충동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운동은 약화되어 있는 리트레이터 머슬과 로어 트라페지우스를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회전 흉계는 관절과 상하관절의 오목 압박 개전의 핵심적인 운동입니다. 부상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서브 맥시멀 강도로 통증 없는 형태 내에서 아이소메트릭으로 진행됩니다. 외회전 운동을 했을 때는 주관절과 옆구리에 수건을 말아서 끼워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불필요한 외전을 방지하면서 외회전 운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능적인 동적 안정화를 향상시키고 뉴로머스큘러 컨트롤을 재구성하며 근력과 균형을 회복하고 투구 동작에 필요한 완전한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재활 프로그램은 근육의 균형 회복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아이소토닉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세라믹을 이용해서 회전근개 운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보통 극하근, 익스터널 로테이션 운동은 내추 충돌 증후군 증상 감소에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외회전을 최적으로 하는 것 또한 투수에게서는 공의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주관절에 걸리는 외관 부하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회전근개와 견갑골 안정화를 같이 운동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인데, 이 운동은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Y, T, W, I 형태로 들어주게 되는데, 왼손 또는 500g의 무게로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깨가 전방 거상되지 않도록 제한하며 상부 승모근이 과성화되지 않도록 유지해서 체중 축 시에는 스카플라가 리트렉션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다음은 뉴로머스큘러 컨트롤 엑서사이즈입니다. 락커볼이나 볼 위에서의 불안정한 표면에서의 CPS 운동은 근신경 근육 제어 운동을 원활히 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플렉시바를 이용해서 진동을 가하면서 몸통과 어깨 관절의 전반적인 조정력과 협응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근력과 근지구력, 파워를 증가시키고 충돌 증후군에 대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으며 스카플라의 다이나믹 뉴로머스큘러 컨트롤을 향상시킵니다. 3단계에서는 컨센트릭 운동과 에센트릭 운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버헤드 선수의 부상 방지 및 추락 프로그램에서는 에센트릭 운동이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특히 편심성 수축은 신체 분절 동작을 감속시키고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투수가 피칭을 할 때 빠르게 회전하는 동안에 기관근으로 작용되는 회전근개의 편심성 수축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팔의 회전력을 견뎌낼 만큼 근육의 편심성 수축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부상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PNF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PNF는 기능해부학과 생명이 근거한 운동치료적 접근법으로 스포츠 관련 손상 재활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원리는 근력과 유연성의 협응의 증가로 체계 반응을 일어나도록 하는 것인데,
주근근은 강화시키고 촉진시키고 기랑근은 신장 또는 억제시키는 운동입니다. 상단기에서는 하체와 코어 운동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코어나 하체 트레이닝은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고 상체의 원위도, 유동성 및 근육의 안정성을 도모하게 됩니다. 하체에서의 강도, 지속성, 신경근 조절 중 어느 한 것이라도 부족하면 상체의 힘이 정상적으로 투과할 수 있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하체 근력 강화 운동과 신체 중심 근력 활성화 운동들은 중간 단계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입니다. 4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통증과 아픔이 없고 완전한 관절건이 회복이 있으며 건축된 현측의 근력과 근기 근력이 75% 이상 충분한 동적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2단계의 목표는 일상생활이나 스포츠의 복귀를 목표로 하며 운동의 프로그램은 펑셔널, 오버헤드 운동, 플라이오메트릭, 스포츠 스페시픽 운동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코어 뉴런 머스큘러를 결합한 운동이고요. 플라이오메트릭은 편심적인 근육의 수축을 구식적인 근육의 수축 전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할 때는 가슴에서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오버헤드로 드롭을 하고 두 손으로 하다가 나중에 한 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옆에 보시는 덕 드리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최대 운동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운동은 동적으로 어깨를 안정시켜야 되는 선수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대 운동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운동은 투구하는 어깨 예상치 못한 동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복귀 기준입니다. 우선 통증과 불안정성이 없어야 되고 간절한 가동 범위를 모두 회복해야 되며 관측된 현측의 근력과 근기 근력이 정상 어깨의 85%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경소력은 일반인의 경우 15%, 운동선수의 경우 1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외전 대비 외외전의 비율을 75%로 강화시킵니다. 결론입니다. 경과절은 불안정한 관절 힘으로 관절의 안정성 유지 또는 개선의 동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재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 치료로 재활 치료를 선택하게 되고 그 치료가 상당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너나 물리치료사들은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며 원인에 대한 치료 방법의 개발화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